안녕하십니까. 저는 커뮤니티와 경제 대구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김은혜입니다. 이 영상은 사업 보고서와 또 자율교육 공시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매년 그 사회적 기업이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담고 있고요. 매년 해오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 들으실 텐데요. 오늘 이제 이번에 처음 작성하시는 사회적 기업과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작성된 영상 자료입니다. 오늘은 사업 보고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업 보고서는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내용을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작성해서 매년 4월 말, 10월 말까지 1년에 2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제출하시는 이유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경제적 성과 분석에 활용될 기초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이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으나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 기일을 준수하셔서 작성을 제출 완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작성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인증사회적 기업이나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사업보고 작성 내용들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봐주시면 되시고, 대신 인증사회적 기업은 4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5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의 제출 기준은 2021년 12월 말 기준의 사회적 기업이 대상이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말 기준의 동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일 기준에 인증 사회적 기업은 4월 말까지 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체별로는 그 인증 사회적 기업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전체 사업 보고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작성을 기업에서 해주시면 저희 지원기관에서는 대면 실사와 오늘처럼 설명회 통해서 작성 안내를 드리고 있고, 고용센터에서는 사업 보고서 접수를 해서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 점검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 제출 절차에 보시는 것처럼 3번에 해당이 되고요. 기업에서 초안 작성은 4월 18일까지 1차 작성해 주시면 저희 지원기관에서 4월 25일까지 1차 검토를 통해서 4월 말일까지 기업에서는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4월 말일이 토요일 이어서 금요일까지는 대부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 기업은 5월달에 제출하시게 되는데 제가 별도로 안내 메일을 드릴 거고요. 입력 기간이나 제출 안내들도 별도로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는 늘 해오셨던 것처럼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접속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온라인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데이터가 조금 더 정확하게 입력이 되고, 또 자료의 연속적인 또 보관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꼭 작성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 보고서에 제출 서류들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때 사업 보고서 한 부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사업자 등록증, 2021년 재무제표, 2022년 사업계획서,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관사본,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 현황, 그리고 저희 지원기관에서 확인하고 비대면 실사 하기증을 드릴 텐데 그 내용들을 첨부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시고요. 유의하실 사항은 2021년도 재무제표를 업로드 하실 때 반드시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재무제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서류가 있는데요. 확인 서류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릴 때 좀 자세하게 적어 두었는데요. 비대면 실사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실 때 반드시 제목에는 사업보고서 확인 서류라고 하고 기업명을 함께 기재를 해주셔서 저희가 메일에서
사업보고서 관련한 내용으로 빨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좀 바꾸어 주시고 보내주셔야 하는 자료는 2021년도 12월에 급여대장과 이 급여대장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그리고 2021년도 한 해 동안 제공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2021년도 한 해 동안 개최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해 주시고요. 이사회를 개최하시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추가 제출해 주시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시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명부를 추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사용한 사회적 목적 재투자에 관한 증빙 자료도 메일을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비영리 조직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영리 조직 중 결국 주식회사나 협동조합 중에 2020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업인 경우에 관련해서 저희 쪽에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입력하는 부분에 입력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 통합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사업보고서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보고서 경영 공시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셔서 사업보고서 등록 조회를 하시면 오른쪽 그 중간 부분에 아마 온라인 사업보고서 등록이라는 파란색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세부 내용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기업 현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2021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여기 중간에 표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명,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인증번호, 또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용보험 관리번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실 건데, 혹시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하면 사회적 기업 그 인증서를 아마 재발급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아마도 주소 변경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셔서 기업의 이 기본적인 현황이 현재와 같도록 변경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인증서 재발급 절차에 관해서는 저희 매뉴얼 65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 보시면 사회적 목적 부분에 별지 작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적을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 업종 경우에도 주업태 주종목은 기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실 건데, 주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재하셔서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업종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매출을 기준으로 두 번째 매출인 경우에는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에 기재를 해주시고요. 기업의 소유구조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인 경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사단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처럼 그 경우에는 작성을 하지 않고, 재단법인인 경우에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작성하지 않는 기업들은 해당 업은 100%로 해주시면 되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 그 보유 비율에 따라 이름과 그 비율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 변경을 하신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요거는 2021년도에 정관 변경을 아래 9가지에 해당한 내용으로 진흥원에 변경 신고를 하신 경우에 기재를 이제 하시는데, 기본 정관 변경을 하신 경우에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진흥원에 변경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 그 정관 변경 신고 여부에 체크해 주시고요. 정관 변경일은 주식회사나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서 정관을 변경한 날을 변경일로 하시면 되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설립 당시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을 받은 날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관 변경 신고일 같은 경우에는 진흥원의 신고 여부에 따라 기재해 주시면 되고, 날짜는 정관 변경 신고서 상에 기재한 신고 날짜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시고,
그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인데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는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계실 거고요. 이사회의 경우는 주식회사는 이사회, 또 사회적 협동조합도 이사회 하고 계시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증 당시 기준을 좀 살펴보셔서 그에 따라서 내용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이전에 인증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이사회가 법령상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를 가급적이면 변경하실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인증 당시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근로자, 대표,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해야 되고 반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하셔서 실적을 맞추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 개최 실적과 이런 부분들은 작년도 한 해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고 거기에는 주요 의사결정기구 어떤 이사회를 했는지 운영위를 했는지 기재를 하시고 참여 범위, 연간 개최 횟수 이런 부분들을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인데요. 이 부분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작성이 필요하지 않고요. 주식회사나 협동조합, 농업회사, 법인처럼 이윤 배분이 가능한 조직인 경우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20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여기 표에 있는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근로자 처우 개선, 지역사 재투자, 기타 부분의 내용을 기재를 하시는데 2020년도에 이윤이 발생해서 2021년도에 어떻게 썼는지를 기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증빙 자료로 비대면 실사 확인 서류에 보내주시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 내용들을 확인을 추가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2021년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에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배당액은 여기 하단의 표 맨 밑에 그 내용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손실날 기업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배당액에 대해서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인데요. 지원 내역은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으로 구분되고 그리고 지원 내역은 원 단위로 기재를 해 주시되 아마도 일자리 창출사업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 상의 상계 처리가 대부분 되어 있으실 거고요.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정부 정책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기재하는데 정부 모태펀드나 신용보증기금, 사회적 기업 특례 보증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작성을 하시는데 대부분 재무 상태표에 장단기 차입금으로 많이 기재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민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 후원, 모기관 지원, 일반 기부, 민간 금융 지원, 기타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 영업 외 수입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기재를 하시게 되고 특히 기타의 경우에는 영업 외 수입의 내용 중에 이자 수익, 자배익 등 위에 지원금 외에 별도의 그 내용들이 있는 경우에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부 내용은 여기 29페이지에도 그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 참조해 주시면 되고 또 저희 지원기관 통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민간금융 지원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성과인데요. 재정성과도 원 단위로 기재를 해주시고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는데 여기 위에 있는 표처럼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인건비, 네, 단기 그 내용들을 원재료비 위에 있는 내용들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기재를 하시면 회색 부분은 자동적으로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매출의 경우에는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의 금액을 기재를 하면 매출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공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거나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수입을 공공시장으로 기재를 하시고요.
공공시장 외에 그런 민간시장에 대한 부분, 그 수입들은 민간시장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내에 임원급여, 직원급여, 제수당, 상여금, 일용급여, 퇴직급여, 근로를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비용들에 대해서 손익계산서상에 있는 금액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고, 제조원가서상의 노무비는 거기 보면 노무비라고 적혀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무비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노무비 입력하실 때 손익 그 원가명세서상에 보면 노무비 총액이 나와 있고 상계 처리가 돼서 노무비 합계가 나오는데, 상계 처리가 다 된 노무비 합계가 아니라 그냥 거기 세부 내역에 보시면 임직원급여, 제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더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시고요. 재정 성과를 입력하실 때 대부분 기업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재무제표 그 전체 내용들을 그 첨부 서류 업로드 하는 부분에 잘 업로드 해주시면 저희 지원기관에서 그 내용들을 추가 확인하고 수정을 다 해드릴 수 있어서요. 그 내용들을 잘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파일 업로드 잘 해주시면 제가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용 부분입니다. 고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고, 본점과 지점의 모든 근로자를 작성하십니다. 작성의 방법은 엑셀 파일로 업로드하는 방식이 있고 직접 입력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입력의 내용은 자 보시면 여기 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성별, 주민등록번호, 성명,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입사일, 월평균 임금, 주 근로시간, 고용 형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기재를 하시게 되고요. 직종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 인력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에 체크해 주시고,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받지 않는 경우, 사회적 기업 지원받는 경우에는 여기 쓰시고, 지원받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하는데, 청년 인턴이나 기타 정보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정보 지원 부분에 해당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 파일 업로드 방식 말씀드렸는데요. 엑셀 파일은 근로자 숫자가 많은 경우에 입력을 하시고 37페이지 중간에 이제 내용 기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양식을 수정하시면 업로드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양식은 수정하지 않으시고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이 중에서 좀 유의하실 사항들은 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중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 당시에 그 취약계층 구분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 고령자 경우에는 지금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생년월일을 보시고 만 55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고령자를 입력을 해주시는데, 1966년생 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고령자 쳐서 고령자 부분들도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근로시간은 그 주 단위의 근로시간으로 입력을 하시고, 임금 같은 경우에도 기본급,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하시되, 상여금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2월 달만 그런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항상 있는 경우에는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중도 입퇴사, 휴직, 병가로 인해서 예외적으로 그 달만 임금이 평상시보다 작게 된 경우에는 작게 된 금액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에 있는 급여와 근로계약서 상에 있는 주 근로시간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 숫자가 작아서 하나하나 입력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개별적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는 그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인데요. 사회 서비스 제공은
사회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고,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 창의 혁신형인 경우에는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의 기준은 2021년도 한 해 기준이고요.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 서비스는 모두 실적으로 판단이 되지만, 외적으로 바우처 제공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고요. 그러나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경우에는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 제공한 서비스 실적만 인정된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제공 이용 구분을 하시고 취약계층 유형에 맞게끔 이제 기재를 해주시고, 내용과 인원수를 기재해 주시되, 혼합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반드시 비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적도 기재를 하셔야 인증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취약계층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경우에 반드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 내용에는 현물이나 현금 기부는 인정되지 않아서요. 그 내용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고, 동일인에게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 구분하여 인원수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헌형은 지역사회 공헌형고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고 44페이지에 있는 예시를 참조하셔서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기타 창의 혁신형 같은 경우에도 기타 창의 혁신형 탭에 들어오셔서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시는데,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참조하셔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계 현황은 작년도 한 해 동안 단순한 거래 관계 이상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업 지원을 해주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면 재정 지원을 특별하게 해줬거나, 생산품 구매를 특별하게 해주셨거나, 사업 위탁을 특별하게 준 경우, 경영 지원을 특별하게 해준 경우에 한해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비 서류인데요. 구비 서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스템상에 구비 서류 목록표가 있는데, 이 중에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제외하고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2기의 재무제표, 금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사업계획서, 정관이 변경된 경우 정관 사본, 본점과 지점 현황, 지점이 있는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본점과 지점 현황을 등록을 하시고, 저희 지원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드리는 비대면 실사 확인증 사본을 업로드를 해 주셔야 하시고요. 업로드를 하시면은 일단 우선은 저장만 하시고요. 저희 48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더 이상 사업보고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비대면 실사를 다 거치고 더 이상 수정할 것이 없을 때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더 추가된 내용이 여기 서명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직접 서명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서명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을 통해서 업로드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제가 기본적 설명을 좀 다 드렸고요. 사업 보고서는 제출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점검을 하는데, 그 관할 구에 따라서 대구 고용센터 또는 서부 고용센터 나누어서 그 확인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는 2022년도 사업계획서 서식인데요. 이 서식을 쓰셔도 되고, 또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쓰고 계시는 항목 그 서식이 있으시면 그 내용으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인증서 재발급, 정관 변경 신고, 지점 신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참조하셔서 상호명 변경, 주소지 변경, 대표자 변경 이런 경우에 인증 재발급을 하셔야 되고, 조직 형태 변경하신 경우에도 인증서 재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진흥원 그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신청을 하실 건데, 이 내용들 참조하셔서 증빙서류 이런 부분, 증빙서류를 잘 업로드 하셔서 인증서 재발급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정관 변경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과 관련해서 여기 9가지 요건 조항들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변경 신고를 하실 때는 이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흥원에 변경 신고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점이 생긴 경우, 또 지점이 폐업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점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고요. 이제 서식은, 이제 사업보고 서식은 온라인에 이렇게 화면에 구현이 되는데, 요 내용들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근로자 명부는 온라인으로 다 입력을 하고 있어서요, 온라인 입력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 서식은 참조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점과 지점 현황의 서식이고요. 대면 실사 확인증은 제가 이런 형태로 해서 작성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자율경영 공시인데요. 저희가 매년 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 제출을 할 때 자율경영 공시도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율경영 공시는 이제 왜 하냐 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제 대국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 사회적 기업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재무적 성과를 공개를 할 때 내부적 투명성도 더욱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여러 가지 그 사업 보고서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 보고에 대한 내용들로 경영 공시를 이제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경영 공시에 참여하게 되시면 그 일자리 창출 사업 재심사할 때 가점이 더 있고요.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단위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경영 공시에도 많은 참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율경영 공시는 기본적으로 89페이지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업보고서의 내용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고요. 추가로 더 작성해 주셔야 하는 내용들은 담당자명,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인사말, 연협, 사업 내용을 이제 기재해 주시면 이제 되시고, 작성 예시가 있습니다. 이 예시들을 참조하셔서 작성을 하실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나 사회적 성과 같은 경우에 사업 보고서에 다 연동이 되고요. 재무제표나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보고서 하실 때 업로드 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니 그 내용을 다운받으셔서 업로드 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보고서는 작성 그 시스템으로 하시는데 다 제출하고 나시면 경영 공시를 신청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거든요. 그럼 그때 경영 공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용을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메인 화면에서 자율경영 공시로 들어오셔서 신청하기 이렇게 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은 5월 달까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미리 또 작성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사회적 기업 그 사업 보고서 제출 안내와 자율경영 공시 제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에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편하게 우선은 작성해 주시고 증빙 자료만 잘 챙겨 주시면 저희 지원기관 담당자들이 있으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담당자 확인하시고 저희 지원기관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